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봄과 함께 우리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행됐던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2년 1개월 757일 만에 돌아온 일상 속으로 한 끼 시사가 찾아갑니다. 밤 10시 클럽 DJ들이 신나는 음악으로 영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2년) 만에 다시 문을 여는 클럽. 클럽의 입구 주변에는 영업 시작 전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얼마 만에 클럽 오신 거예요? 4년? 소감이요? 네. 짱. 오늘 몇 시까지 놀 것 같아요? 오늘 다음날 아침? 아무래도 이런 거는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되게 기분 전환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또 풀리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클럽 재개장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약간 좀 기대가 되네요. 20살 처음 클럽이니까. 그래도 열정을 태워서 이제 2-3시는 이제 넘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열정으로 이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아쉽죠. 고등학교도 못 즐기고 왔는데 이제 성인 돼서도 못 즐기면 좀 아쉬우니까 볼 거 다 보고 힘들 때 집 갈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된 2020년 3월부터 단 이틀을 제외하고 문을 닫아야 했던 클럽. 생업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클럽의 직원들도 재개장을 앞두고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이제 조금씩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오픈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걸릴 줄 좀 아셨나요? 전혀 예상 못했어. 이렇게 길게 갈 줄 전혀 예상 못했고, 솔직히 오픈 아예 못할 줄 알았고, 이제 다시 새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청주 최대 유흥가지만 심야 영업이 금지된 뒤 적막했던 거리. 사람들이 모여들고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동네도 그렇고 상권도 그렇고 너무 좀 힘겨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활기차게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저희도 좀 힘들게 준비했지만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보려고 재개장을 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네. 하시는 거라서 좀 아무래도 마음이 좀 부담도 덜하고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저희 이런 좀 젊은 층을 상대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시선들도 아직은 있으시고요. 아직 코로나가 이제 완전 종식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좀 방역 정책 준수를 하면서 좀 열심히 영업을 해보려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밤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술집이 모여있는 유흥가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늦게까지 먹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일까지 늦게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늦게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게 더 좋은 점. 친구는 어때요? 저요? 애들하고 늦게까지 새벽까지 마실 수 있어가지고 감성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때는 4인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모임과 회식을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일단은 생활하는데 시간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긍정적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시간들 풀리는 것 때문에 약속들이 미뤄져도 다음날로 안 넘어가고 오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술집 사장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 전에 워낙 너무 힘들었어서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흥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는 정도? 그냥 이제 좀 뭐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흥이 나긴 솔직히 않습니다. 그 전에 워낙 힘들었었어요. 네. 보통 저녁 6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하는 주점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지금 한 1억 정도에 있는 현금을 이제 한 손해를 보았고 또 1억 정도 대출을 더 받아서 한 2년 동안 그 은근히 버텨서 한 2억 정도 빚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소상공인들. 올 봄에 등장한 오미크론으로 그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뭐 2년 전에 처음 영업제한 됐을 때보다 이번에 뭐 10만 명, 20만 명이 나온 뭐 22년 2월 달부터 뭐 최저 매출이 이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시민들이 뭐 정부에서 뭐 영업 제한을 뭐 한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뭐 많이 나옴에 따라 본인들이 조심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을 하고 피해 가는데 그냥 뭐 저희 같은 술집하는 그 자영업자들만 영업 제한을 해서 뭐 저희만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솔직히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초기에 지원한 손실 보상금은 약 100에서 300만 원. 해외와 비교하면 매우 미미합니다. 국가부채 증가율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낮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에서는 월등히 높은 한국. 국가의 채무를 회피하면서 그 고통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업 제한을 지금 억지로 강제로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권이 침해됐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뭐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정부에서 뭐 영업 제한을 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게 그냥 영업 제한 안 하고 그냥 장사를 했었으면은 저희가 뭐 어떻게 뭐 나와서 배달이라도 하던 아니면은 뭐 알바도 안 쓰고 혼자서 영업을 하던 버틸 수 있었는데 뭐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쇠락으로 고민해온 전통시장에 코로나19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장에서 제법 인기 있던 만두 가게도 2년을 겨우 버텼습니다.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날도 많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거의 장사를 안 했어요. 저기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뭐 연료 비면 다 빼고는. 그래서 저기 안 했어요. 구경하세요. 천천히 보세요. 30년 경력의 사장님이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합니다. 이게 95 언니 사이즈네. 목 좋고 수완 좋아 단골도 많았던 가게. 하지만 코로나19 앞에서는 베테랑 장사꾼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유독이 아니라 장사 이래로 최고 힘들었던 거죠. 진짜 접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진짜. 예, 코로나 때 마음도 우울한데 손님들도 안 다니시지. 안 오시죠. 일단은 뭐 이렇게 자꾸 제한을 주니까 이렇게 유동 인구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이런 로드 매장들은 유동 인구가 없으면은 이게 꾸려져 나가지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게 스스로가 이게 내가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진짜 괴로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보시면. 그렇지. 거리두기 해제 후 찾는 손님이 늘었지만 매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 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업하시거나 뭐 업종을 바꿔보려고 하시거나 그런 생각은 아유, 왜 안 해요? 폐업 정말 생각했죠. 근데 폐업을 했는데 저도 늘 여적집도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폐업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한 게 나를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일하던 사람인데 일을 못하고 나를 받아준 곳이 없다는데 진짜 밤에 자다가도 빨딱빨딱 일어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인 거잖아요. 저도 지금 알바분하고 직원분하고 2분, 3분 같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분들도 사실 마음 아프죠.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지난 2년 사이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이 지금도 시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제 이 골목이 그래 기존 활성화된 골목이에요. 돌아다니시다 보면 속상할 때도 많으시겠어요? 많죠. 저기 그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상인의 그냥 마음이 안 좋죠. 여기도 이제 가게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여기. 응? 가게가 이렇게 비어. 여긴 얼마나 이거는 지금 한 1년 됐어요. 지난 겨울 한 끼 시사 카메라에 담긴 북부시장. 설 대목을 앞두고 썰렁했던 분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빈 가게도 여전합니다. 가게가 2개인데 2개가 비어 있어요. 응? 원래 뭐 하던 가게들이에요? 여기 공방하던 데인데. 네. 공방이면 타격이 크셨겠다. 네. 그래갖고 문이 닫혀 있어. 지금 새가 안 나가고. 코로나19 이후 충북의 자영업자는 11.6%가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 4.2%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소상공인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조금씩 변화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0%라고 봐야 돼요. 50%.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초등대 학생들이 방학 때라 하나도 안 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 학생들이 다 왔어요.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거기 식당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이 낫죠. 고깃집도 더 나요. 그 식당들에서 고기 주문 식당들이 매출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니까 고깃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다행이라고 이제 그러죠. 대학 캠퍼스가 시끌벅적합니다. 3년 만에 열린 체육대회. 그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했던 학생들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왔으니까 이기고 가자. 화이팅! 화이팅! 도와줘. 오케이. 3년 만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학우들이 즐기는 모습과 같이 노는 모습을 보니까 팬데믹이 끝났구나라고 실감이 됩니다.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활동 같은 거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4학년인데 다시 좀 신입생으로 돌아간 기분 같습니다. 거리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공원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에 걸음을 멈춘 사람들. 온라인 공연으로만 관객을 만나야 했던 연주자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듣고 보고 계세요? 오케이, 이어지는 곡은 약간 감성곡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귀에 익은 곡이 좋으세요? 아니면 뭔가 좀 약간 새로운 곡이 좋으세요? 네? 귀에 익은 거요?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한데? 그러면 귀에 익은 곡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했을 때는 이런 공연을 못 봤는데 이제 좀 코로나가 별로 안 심해져서 공연 볼 수 있어서 재밌던 것 같아요. 10시 제한되는 것도 많고 식당도 못 가고 백신을 안 맞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원래 못 나와서 조용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많이 재밌어요? 일단 사람들 이렇게 원래 대학교 근처면 이렇게 막 좀 활발하고 하면 되게 좋은데 여태까지 조용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활발해져서 너무 대학교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1월 20일 오전 8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놀이동산 방역을 돕는 방역관리요원. 이들은 여행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선은 일단 퇴직자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저희 여행사의 대표자들이 이제 두 번째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종사원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만 하면은 무조건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일단 대상에 가입된다면 신청만 하면, 근데 대신에 이제 예산이 저희가 그 청주시가 지금 70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70명까지. 예, 근데 이번에 한 67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된 여행업계. 여행사 종사자들은 공공근로로 생업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사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험 해약하고, 예, 그 다음에 대출 받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행사 대표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거의 평균 한 3천에서 5천 정도 안 받은 분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네. 현재 지금 그 정도로 저희가 대출금이 거의 그렇고 되고요. 근데 뭐 보험은 거의 적금이라는 건 다 거의 다 해약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이런 방역지원금이나 또 이런 저희가 공공일자리 이걸 하면서 그나마 지금까지 근 3년 동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9월이면 끝나기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여행업계의 피해는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국경을 닫으면서 막혀버린 하늘길. 불안해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때부터 개점 휴업 상태가 된 여행사. 이용훈 씨가 오랜만에 여행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덕에 대기업 여행사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았던 이용훈 씨.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부터 바로 취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지인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고객들인데 안면을 통하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나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손님들한테는 보상 다 해주고, 사무실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사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두 달 지나다 말겠지, 또 이 사람들이 또 재구매해서 가겠지, 이런 상황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뭐 2년 반, 저희 실제 여행사들은 2년 코로나라고 하지만 3년이에요.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무실의 시간은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던 2019년 11월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출액으로 따지자면 3년 동안의 그 손실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나요? 매출액으로 보자면 뭐 매출은 제로니까 매출은 완전 뭐 그냥 뭐 더하고 빼고도 없이 제로죠. 제로. 그래서 이제 거기 제로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료, 뭐 우리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대료, 각종 공과금 뭐 이거 내가 안 난 건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여행업계를 더 힘들게 한 건 이스타 항공의 파산. 관행에 따라 미리 구입한 항공권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항공권이라는 게 계약금을 주고 얼마 기간 내에 잔금을 완불 처리를 해야지 좌석을 확보를 해주거든요. 대략적으로만 구체적이지 않아도 얼마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한 700만 원. 700만 원. 예. 작은 여행사들일수록 피해가 조금 버거우셨겠어요. 굉장히 큰 거죠. 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실 임대료들도 못 내고 있고 운영도 고사하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금액까지도 거기에 묶여서. 하지만 간접 피해 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됐던 여행업. 지난 12일 손실보전금 대상에 포함됐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악의 팬데믹, 유례없는 피해 앞에 정책은 부족했고 소외되는 업종도 생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방안을 마련하며 고비를 함께 넘겨왔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상담센터 역시 상담사들의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2월 정도에 우한교민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어머님들이 2월 뭐 설날 전부터 해서 못 오시겠다고 우한교민 오시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오시겠다고 말씀 많이 하셔서 그때 캔슬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거의 2월에도 그랬고 3월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조금 변동이 많은데 3월 정도에도 3월 초에도 그 학교를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아예 수업을 진행을 안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때 센터 아예 자체 내적으로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 무급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무급 휴가였었어요.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두고 센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 직원들은 머리를 맞대 자구책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런 프리랜서로 돌려서 자기네들은 시간을 유용하게 쓰면서 그냥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6개월 동안 다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정규직으로 다시 바꾸어졌죠. 사실은 일단 가장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이겠죠. 왜냐면 아이들을 좋아하고 이 직업 자체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명심으로서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어린이들이 밝게 웃을 수 있었던 데는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또 노력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교재를 납품하는 회사. 2020년도에는 제가 목표 매출액을 25억으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매출은 거의 50%, 60%로 확 떨어졌고요. 그래서 한 11억 정도, 10억에서 11억 정도로 매출이 급감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많이 확충을 했는데 그 직원들의 이제 급여를 다 줄 수 없다 보니까 연초에 좀 한 3, 4억의 융자를 좀 받아서 그거를 조금 유지를 하다가 직원들하고 이제 합의하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 단축 근로를 협의를 봤어요. 융자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했던 상황. 업체는 비대면 수업 교재 개발에 눈을 돌렸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받았으면 아마 저희 회사는 아마 문 닫았을 거예요. 파산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 코로나 시기에 한 교육회사들이 거의 한 30-40%는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일 타격이 컸거든요. 왜냐면 공교육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들 등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회사들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문을 닫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작년에 매출이 더 많이 올랐던 거는 문 닫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희한테 더 고객이 더 쏠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한 달. 완전한 일상 회복을 향해 모두가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시작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과 과제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행된 교육 현장, 2년간 이어진 원격 수업 탓에 아이들은 긴 글 읽기를 힘들어하거나 발표도 서툴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을 어린이들에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채워줘야 합니다. 어떤 게 좋았냐면은 예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따분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업 시간이 정해져가지고 막 그냥 친구들이랑 막 하고 쉬는 시간에 놀고 막 그러는 게 좋았어요. 전과 비에는 좀 일찍 와서 졸리기도 하는데 아침에 나오면 좀 시원해서 잠 다 깨서 좋아요. 와서 근데 나와서 수업 듣고 이러는 게 싫거나 그러진 않아요? 싫기보다는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줌 수업보단 재밌는 것 같아요. 2년 1개월 만에 찾아온 소중한 일상. 지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지금 그래도 좀 풀리니까 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달 후면 더 엄청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 사람이 조금씩 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리두기 해제해서 손님들은 와요. 오기는 확실히 나오긴 하는데 특히 여행업은 단돈 10원도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제로 상태다 보니까 이 여행업종에 좀 많이 관심들 좀 가져주시고 여행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 앞으로 좀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행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좀 한다든지. 솔직히 너 지금 빚 내면서 버틴 게 다행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이게 다행일지도 싶고 참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풀렸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소리 맞춰 걷다 보면 어느새 그댈 보낸 시간이었지. 그 여름을 기억해 잔잔히 차가운 손 서로 스치면 손붙일 제발